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시장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내리는 종목의 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 체감이 지금 반도체주에 몰려 있는가, 로봇주, 일부 로봇주에 모여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의 쟁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모셨고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뵐 수 있는 두 분과 함께 지금 오후장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치고 나가고 또 알테오젠이 이렇게까지 치고 나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시총 상위주 1위 단 종목이 영차영차 끌어가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요. 그 가운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두 분께 사전에 긍부를 여쭤봤는데 지금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는 긍정이 2개. 완전히 압축된 상황이고요. 박건희 차장님께서도 중립반, 긍정반이십니다. 긍정 쪽 의견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저희 먼저 반도체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HBM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요. 삼성전자 지금 계속 보고 계실 겁니다. 많이 검색하고 계시네요. 이제 8만 원 초나 7만 원 후반대 사셨던 분들이 이제 팔아야 되냐 많이 고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물량을 뺏기느냐 물량을 지키느냐의 싸움이 들어갈 것 같은데 HBM3 12단에 관한 내용도 맞다 아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네. 어쨌든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가 봅니다. 예, 긍정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서 반도체주의 바닥과 상승이 어디까지 어떤 모멘텀으로 해서 가는지를 딱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모멘텀이 실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한 6개월 전부터 반도체주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언젠가는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좋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서. 그런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게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주가는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반도체 모멘텀은 HBM4가 될 것이고요. 그 HBM4가 실적으로 언제 나타나냐 이러한 왈가왈부한 이러한 논쟁들이 사실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아직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게 가시화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주가 고점일 테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높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증권가 리포터에서는 사실 더 지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결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가 바닥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6개월 전부터 움직인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 정도가 사실은 반도체주가 저점을 찍고서 올라가는 그 시기가 딱 어떻게 보면 맞았고 이제 그 저점을 잘 잡았으면 언제 내리냐가 문제일 것인데 HBM4에 그러면 과연 실적이 언제 반영이 돼서 가시화되고 그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좋으면 물론 좋지만 좋든 아니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나쁘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주가는 그 전에 이미 다 8분응선까지 움직이고 그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아니면 좀 나쁘게 나오든지 간에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대감으로서의 주가 상승을 좀 더 즐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이 언제쯤 반영이 될 것이냐면 2026년도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된다고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2026년도 하반기쯤에서 과연 HBM4의 실적이 어떻게 찍힐 것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반도체주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 진짜 궁금한 건 사실 반도체 겨울론 제기했던 모건 스탠리마저도 메모리 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램이건 낸드건 지금 HBM이건 지금 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거라면 뭘 사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에는 초점은 HBM4고요. 넓게 보면 AI일 것이고 HBM4의 가장 큰 그 특징은 뭐냐면은 혹시 메모리 월이라고 들어보십니까? 월이 이제 장벽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지금도 GPU의 성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두뇌의 성능이 뛰어난데 그 두뇌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HBM이 사실 좀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딸려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기술 변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때마침 지금 HBM4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입출력 단자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현재 그 12단에서 16단까지 디램을 네. 쌓는 HBM이 나올 건데 자 여기에서 굉장히 단순화를 시켜보게 되면은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신용카드 정도의 높이의 HBM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께가 12단에서 16단으로 변한다고 높아지면 안 돼요. 비슷해야 돼요. 그 웨이퍼 단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얇게 쓸어야죠.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해야 되고 더 정교한 검사가 필요할 것이고 장비주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됐고요. 이거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저희 흔히 얘기하면 전통적인 장비죠. 디스코사가 잘 만드는 일종의 그 저희가 톱니로 자르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하는데 이제는 레이저의 시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국내에서는 뚫든지 아니면 커팅하든지 간에 디램을 네. 예, 레이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왔고 이 레이저 장비 하면 저희가 또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그쵸.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비단에서는 이오 테크닉스를 잘 보셔야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뿐만 아니고 HBM 수율이나 검사 장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검사 장비 중에 뭐 인텍플렉스부터 해서 고영, 뭐 펨트론,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등등등 뭐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저번에 얘기했었던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어느 회사에 단독으로 뭐 삼성이면 삼성, 하이닉스면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3사에 메모리 3사에 다 같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테크윙이 테크윙이죠. 될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뒤따라서 이제 장비주들이 뭐 유진테크부터 등등등등 뭐 예. 다 따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반도체주에서도 주도주로 현재 등극한 모습에서 순환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순환이 나오면서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면 조정했다가 다른 장비 소부장들이 올라가고 네. 할 건데 다음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어떤 것이 올라갈까요? 소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좀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 쪽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소재 업체 중에서 저 뭐 식각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대부분 삼성전자 외적의 메모리 업체들이 되게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각을 받았었던 게 옛날에 이제 유진테크라는 네. 종목에 좀 그랬었고요. 그 중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게 원익 QNC 같은 원익 경우가 QNC. 괜찮겠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뭐 삼성,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뭐 램리서치까지 하고 지금 자회사는 TSMC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가 현재 고객사를 이원화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 쪽에서 이제 쿼츠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일본 쪽에 뭐 그 업체가 있었거든요. 쿼츠 소재를 단독으로 공급한 업체가 있는데 이 단가를 계속해서 으름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 전략을 계속해서 고단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원익 QNC가 될 걸로 네. 보이고 TSMC가 계속해서 3나노, 2나노로 갈수록 원익 QNC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국내 업체뿐만 아니고 뭐 TSMC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원익 그룹주들이 저평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소재단에서는 뭐 원익 QNC라든지 뭐 쿼츠, 부품 뭐 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은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3사 쪽에 있어서 교집합 종목이기 때문에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원익 QNC와 같은 쿼츠 쪽 국산화 관련한 모멘텀 있는 쪽에 있어서도 기회를 계속 노려보자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양봉으로 정말 조정을 주지 않고 달리는 차트가 많은데요. 급하게 지금 원래 자리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세는 이 추세의 방향은 조심스럽게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볼 수 있지 않겠냐 의견 주셨기 때문에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판단을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아이폰인데요.
부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에 새 폰으로 바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고, 와, 오늘은 LG 이노텍이 또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고 대단하다 싶습니다. 일단 미국장에서 애플이 올랐죠. 네. 뒤에 지금 사진이 보이네요. 아이폰 17 기본형에 대한 사진입니다. 저도 주말에 바꿨거든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이제 써봐야 알 것 같은데 이제 대표님께 들으려고요. 네. 주식을 살 만큼 좋아진 겁니까? 아이폰, 애플, OLED 관련해서 살펴보고 이전에 네. 지금 시장은 좋은데요. 주식 투자하기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닌 것 어려워요. 같아요. 예. 주가 하락할 때도 주식 투자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상승할 때도 쉽지 않은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다음 타켓으로, 그러니까 내일장 다음 주에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 우리가 타겟팅해서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지금 시장에서의 순환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모습으로의 시장이 진행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서 시장 모습을 보게 되면 반도체 강했죠. 예. 오늘까지도 반도체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가 강한 상황 하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안 움직였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의 그죠. 종목들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OLED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후보군으로 전기전자에 대한 후보군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현 시점에서 부분 이익 실현을 해주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새롭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네. 투자 관점으로의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에서 이제 아이폰으로 넘어와서 이제 설명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앵커 아이폰 바꾸셨다고 했는데 지난 9월 10일인가요? 한 전전주 상황에서 아이폰이 출시되고 카메라가 너무 못생겼다라고 해서 그날 LG 이노텍이 5% 정도 빠졌죠.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전기전자 업종에서 관련주들도 그날 주가 꽤 큰 예. 폭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불과 며칠,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 아이폰 17에 대한 호평이 일색이면서 주가 오늘 장에서는 반등을 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날 시세 흐름에 대한 변동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최근 내에서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애플의 주가는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시총이 4조 2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애플의 시총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3조 7천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총 규모에서 아직 3위이지만 2위, 1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애플의 주가에 대한 판단으로의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폰에 대한 호평 또는 혹평이 시장 내에서 그때마다의 상황으로 변화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애플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애플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흐름으로서의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 지금까지는 반도체 1세계 시장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군의 종목들의 확산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 관련주뿐만 아니고요. 여기에는 OLED 관련주들이 주로 흐름에서의 최근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유리기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들 종목군에 대한 타겟팅으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되는 시장은 어렵지만 다음 흐름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 선정해 볼 때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의 종목으로 선정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 투자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반도체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네. 이런 전기전자단에서 오히려 그 금액을 옮겨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시기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키노피기 현상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예. 하고요. 종목 확산적 측면에서 반도체에서 전기전자로 넓혀가는 구간에서의 스펙트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에서 전기전자로 넘어가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말씀 주신 덕산 네오룩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또 고점을 뚫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은 갈 만큼 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네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도 한 2주 정도 해서 예. 이전 수준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던 주가 상황에서 오늘 첫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흐름의 개선이 진행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보다 높은 관점으로의 접근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영역에 들어선 거다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사실 지금 그 스마트 글래스 쪽에서는 시장에서 뭔가 많이 쏘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뉴스는 나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쪽의 업종을 공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더 모멘텀을 받아갈지 계속 저희는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더블 라인으로 좀 더 확산시켜서 최근 움직임까지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파이nem텍은 21선 네. 추세를 조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네. 있는 상황 나타나고요. 네. 뭐 삼성과 애플 이야기는 줄곧 해서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폰 혹은 이런 스마트폰 부품단 네. 모르겠어요. 일단 삼성전기는 카메라로 네.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 조금 더 확장하면 폴더블 예. 경쟁이 붙었는데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네. 중국의 그 IFC몰이라고 예. 푸동시내에 있는데 서로 한번 맞짱 뜨자라고 돼 있어요. 스마트폰 업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쪽이 애플, 이쪽이 삼성. 저쪽이 화웨이 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사실 그때 아이폰 17이 출시일이었거든요. 제가 가는 날.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안 그래도 많은데. 예, 어찌나 많은지. 그리고 삼성은 좀 텅텅 비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웨이가 또 굉장히 저는 인상이 높았었는데 받았는데 하웨이가 스마트폰도 이제 전광판에다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도 같이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스마트폰하고 자율주행차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중국을 우리가 무시를 하면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자, 일단 LG이노텍 자화전자를 이런 아이폰 17 모멘텀으로 잘 보셔야 되겠죠. 일단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그 아이폰 카메라 모듈 점유율 한 58%입니다. 독보적으로 1위 뭐 무시 못할 걸로 보이고요. 아이폰이 이런 교체 사이클에 본격화되면 뭐 최대 수혜, 최대 실적 기대가 되는 거는 맞는 걸로 보이고 뭐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죠.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아이폰 17 프로하고 프로맥스, 폴디드즘 YS 이렇게 공급 확대되고 워낙에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이러한 LG노텍 자화전자는 아이폰 17에 대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 LG노텍이나 자화전자 이런 쪽이 또 실적 네.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저평가 모멘텀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쪽에서 매수기가 이쪽으로 이제 저평가 모멘텀과 아이폰 17 모멘텀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매출액이 2분기가 1,600억 정도 나왔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한 27%가 플러스가 나와서 아이폰 16향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죠. 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전환, 마이너스 90억 적자전환인데 요거는 딴 이슈라기보다도 이게 원달러 환율 하락 때문에 이 고정비가 좀 늘어났고요.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17이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ASP도 늘어나고 자화전자가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되게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LG노텍은 좀 꾸준한 ROE, 그러니까 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면 자화전자는 턴어라운드 개념이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아이폰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 하면 네. 뭐 꾸준한 모범생 스타일을 골라봐야 되겠다 하면은 LG이노텍이 맞을 걸로 보이고 나는 화끈한 턴어라운드가 좋다. 한번 양봉을 뽑을 때 좀 크게 쫙 뽑고 예. 뭐 추세로 꾸준히 가는 것보다는 나는 모멘텀으로 잠깐 단기로 나오고 싶다. 이런 거는 자화전자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폴더버플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었는데 저는 하웨이 매장에 가서 국내 업체가 폴더블에서는
더 독보적이겠구나 했던 걸 느꼈습니다. 하웨이에는 이미 지금 2번 접는 폴더블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번 이렇게 그죠? 접잖아요. 한 번 접고 뒤로 한 번 또 접어요. 이불이네요.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고 되게 얇아요 또. 삼성전자 최근에 나오니 한 번 접는 폴보다도 더 얇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좀 아쉽습니다. 기술적으로. 매끄럽지가 좀 못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이 접는 부분이 굉장히 뻑뻑해가지고 이거는 뭐 좀 힘 약한 어린애들이 접으려면은 막 힘을 줘서 접어야 될 것 같다는 뭐 이런 느낌도 네. 하고요. 접을 때 폭 접히고 열릴 때 폭 열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야 국내 업체 이런 신지 업체들도 굉장히 모멘텀이 더 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폴더블 아이폰을 볼 때는 이걸 보셔야죠. BH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현재 상황에서도 아이폰 내에서 80%가 SDC,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실상 아이폰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BH가 이 삼성 SDC 내에서도 FP10이죠. 사실상 부품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BH의 모멘텀도 뭐 굉장히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들은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종목에서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급 주신 종목에서 찾아보자 의견 받아봤고요. 오늘 탑픽이 또 이쪽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듣겠습니다. 힌지 참 네.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죠. 네, 네. 힌지 중에서도 외장 쪽이네요. 네. KH 바텍을 네.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폴더블 폰이 이제 신모델이 이제 곧 출시가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4분기에는 트라이폴더라고 하죠. 2번 접는 모델이 이제 나오고 2026년도에 이러한 신규 폴더가 모델이 이제 추가를 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보여졌고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삼성은 이렇게 퍽퍽 접히거나 뭐 이렇게 네. 할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좀 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애플의 폴더블도 이제 2026년도 이제 본격으로 출시되는데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프리미엄 시장이 되려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사들인 KH 바텍이 되려 지금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그리고 이 신지 공급이 확대돼서 ASP도 상승이 굉장히 수혜적으로 변화가 좀 예상이 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KH 바텍 같은 경우가 사실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88% YOY로 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부터 좀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네.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초기 생산 트라이폴더블이 이제 한 10월 달쯤에 이제 공개 예정인데 초기 생산은 뭐 당연히 제한적이겠지만 2026년도 본격적인 판매 확대, 실적 개선까지 본다면 저희가 KH 바텍이 좀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KH 바텍까지 봤고요. 저희 그러면 목표가는 16,000원 라인대까지 잡고 흐름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있어서 노려보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에 있어서 전략 잘 챙겨보시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저희 알테오젠 점검 지금 구간에서 받고 싶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네네. 대표님, 결국에는 이렇게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세론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더 폭발적으로 갈까 했는데 일단 앞자리 5자를 보여줬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기술 수출 관련주 내에서의 투자 마찬가지로 쉽지만 않은데 요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 4대장의 종목들 있죠. 보르노이, 알테오젠, 리가캠, 그리고 ABL 바이오가 ABL, 있습니다. 최근에서의 고점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은 ABL이 가장 먼저 고점 돌파 흐름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의 보르노이가 고점 돌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죠. 그럼 다음 타켓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리가캠이 다음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 수출 관련주들은 어떤 하나의 동시다발적으로 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 단계적으로 움직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단 오늘 알테오젠이 강해서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흐름으로의 접근 방식으로 기술 수출 관련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수출 관련해서 빅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다른 쪽에서 오히려 더 기회 크게 노려보자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다음 스텝의 종목을 관심을 갖거나 예. 아니면 다른 섹터에서의 흐름으로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형태의 매매가 중요하겠죠. 그럼 알테오젠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살짝 줄여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보유 관점 보유? 여전히 예. 높고요. 한 바퀴 순환이 돌고 또 추가로 순환이 아. 도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급적으로 순환을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 레벨업까지 기대해보는 전략으로 시나리오 잡아보겠습니다. 저희 그럼 빠르게 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로봇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중립과 긍정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의견 다 듣고 싶습니다. 먼저 차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가 이제 뭐 로봇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불을 뿜었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서 아쉬우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명불허전 지금 대장 로봇주 로보티즈의 강세는 네. 오늘도 이어지거든요. 네. 지금 로봇주 생태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중국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예. 저도 사실은 중립 의견이 좀 되게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하웨이 매장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안녕하는 모습도 안녕. 보고 네. 곳곳에서 전광판에서 로봇을 굉장히 정부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생태계가 저희가 뭐 좀 우스갯소리로요. 옛날에 그 이쑤시개만 만들던 중국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알리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금리 인하 시기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이 더 될 수 있다는 글로벌리하게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역시나 뭐 로봇주에는 뭐 협동이냐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껴야 되냐인데 역시나 휴머노이드 모멘텀이 가장 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는 액추에이터 관련돼 있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협동 로봇이지만 삼성과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쪽하고 관련돼 있는 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뭐 이런 쪽 위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단으로 압축하는 거 오히려 예, 예.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한번 본다면 이쪽으로 정리해 주셨고 짧게 하이젠 R&M 언급 주셨잖아요. 김대중 대표님. 네네. 근데 로봇주 중립이어가지고요. 지금은 좀 정리하자 구간인 거예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좀 해 나가야 될 예. 필요가 있고 이후에 조정받을 때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김대중 대표님께서 오늘 HD 현대 건설기계 챙겨 주셨네요. 좀 의외죠. 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를 판단해서 중요하죠. 주식을 선제적으로 예.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작동시킨 기본적인 이유가 앞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시진핑 4기 출범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화두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경기 부양하면 어떤 종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질까요? 정부에서 대규모 에세트 투자라든가 어떤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되어진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하게 현 시점에서 다음 스텝에 다음 흐름에서의 종목군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경기 부양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현대 건설기계 관심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상승 이후에 오늘 장 다소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눌림목 과정에서의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서 목표가는 12만 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원 라인대까지 봤고요. 그렇다면 타이트하게 지금 9만 원 라인대까지 손절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잡고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시장 오늘도 여러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힌트 얻어가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